(2월 17일) 월요일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뚜렷했다라기보다는 일부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투자 포트폴리오 내역이 공개되면서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이 아주 튀었죠. 네, 지난 금요일 일부 기술주의 가장 큰 흐름을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의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어떤 종목을 덜어냈는지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급감하자 시장은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을 지탱했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4% 올려 세우면서 이날로써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다시금 경신해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0.9% 하락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0.2%보다 훨씬 더 크게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달 몰아쳤던 한파 그리고 LA 산불의 영향이다. 그리고 지난 연말 이 쇼핑 시즌 이후의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많이 안 했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로의 영향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국채 금리는 그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10년물 금리가 7bp가량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4.44%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던 금 가격은 이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8% 하락하면서 4월 인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2,89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쯤에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부과를 시작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시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미국으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2.6% 올랐습니다. 대리 머스크의 xAI에 이 블랙을 기반의 서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엔비디아의 주가 7%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반도체 테마 내에서 인텔과 암홀딩스 등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의 주가 이날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랠리하면서 역시나 한 주간 7%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세대 보급형 아이폰 SE4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에서 알리바바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메타는 그야말로 하락을 잊은 듯한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20일 연속 상승세였고요. 1985년도 나스닥 100 지수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장기간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고 타겟팅을 위한 AI 투자로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기술주들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이 지난 금요일 공개됐죠. 애플을 직전 분기까지는 계속해서 파는가 하더니 이번에는 애플에 대한 매도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8조 원 어치의 애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 애플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해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은 지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전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티를 함께 매각한
것을 보면 이런 해석을 알 수가 있고요. 메타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메타도 참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부서를 꾸리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들려왔고요. 이 메타의 AI 모델이죠. 라마가 탑재된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로봇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TSMC가 인텔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날은 브로드컴 역시도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SMC는 반도체 공장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브로드컴은 설계 그리고 마케팅 부문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이 미국의 반도체 대명사인 인텔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슈와 실적에 따라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정리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렸듯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고 그 내역이 SEC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1년간 400% 가까이 폭등했던 음성인식 AI 기업이죠. 사운드하운드의 주식은 전부 다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위라이드라고 하는 업체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AI 전문 업체인 네비우스의 주식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라이드라고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2017년 광저우에 설립된 자율주행 회사인데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입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주가는 83%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전부 다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사운드하운드의 주가는 28% 밀려나면서 10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려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매출액이 71억 7천만 달러, 거기에 2.38달러 EPS였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양호했는데 문제는 2025년도 2분기 매출 전망치를 71억 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낮게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었죠. 수출 통제로 인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8.2% 급락하면서 17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주가 뛰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 일부 완화가 됐고요. 거기다가 메타가 로봇 개발을 뛰어든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소식 역시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메타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슈마컴의 주가는 13.3% 뛰어오르면서 48달러 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인 관계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21일에는 2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기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주목해 보실 만한 실적 발표로는 20일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4분기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술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난 3분기 사운드하운드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위라이드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자 해당 미국 기술주의 주가는 급등했고 사운드하운드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엔비디아의 투자 규모는 3억 500만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는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이러한 기업들의 매도 소식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종목을 담아냈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 바로 위라이드와 네비우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위라이드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최고 등급인 레벨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투자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비우스는 네덜란드를 본사에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기술주들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 강력한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이 반면에 이 엔비디아가 덜어낸 종목들의 주가의 낙폭이 상당했죠. 사운드하운드 지난해 초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 월가 내에서 AI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주가의 상승폭이 무려 830%에 달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을 덜어낸다라고 한다는 소식에 금요일 주가 하락폭이 상당했는데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사운드하운드는 AI 대표 수혜주로 힘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AI 시장의 판도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암홀딩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암홀딩스가 이제 빠르면 올해 여름에 이 자체 CPU 칩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고객사였던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를 의식했는지 암홀딩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암홀딩스에 대한 CPU 칩 개발이 정말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CPU 칩 개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로봇 관련 기업인 서브로보틱스도 덜어내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판도는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저희가 인텔에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67년이나 된 어찌 보면 탄탄했던 반도체 기업에 요즘에 붙은 별명은 바로 위기의 인텔입니다. 이 인텔을 두고 어떤 기업이 매각하게 될 것인가 인수합병된 소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TSMC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의 상징 인텔이 제조와 설계 부분으로 분할 매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반도체 설계 및 마케팅 사업 현황을 검토해왔고 입찰에 대해 비공식적인 논의를 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브로드컴 외에도 대만 TSMC도 인텔의 인수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 만약에 이러한 인수 소식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던 인텔이 두 갈래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TSMC의 인텔 인수 소식은 사실 지난 14일부터 전해져 왔는데요. 인텔의 임시 회장이 인텔의 제조 사업을 TSMC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그리고 16일에 이어서 아직은 이러한 인수 내용은 협력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협력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인텔의 이러한 위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좀 계속 푸시를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상황인데 지금 당장 TSMC가 인텔의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 브로드컴이 나서서 인텔 쪼개기에 좀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3사, TSMC, 브로드컴, 인텔은 자세한 논평은 거부한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도 그렇다 할 이슈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러한 인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는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상품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코아 가격의 상승세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코아 선물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수확 부진의 영향으로 런던과 뉴욕의 카카오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초콜릿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코코아 함량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초콜릿 제품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제과업체인 허쉬와 몬델리즈의 주가는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나와 같은 일부 생산지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런던 시장에서는 코코아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코코아 선물 시장도 3개월 내에 35% 그 이상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 코코아를 중심으로 한 제과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코코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 글로벌 제과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허쉬와 몬델리즈와 같은 주요 기업들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코코아 가격의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이 주가 하방 압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후와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D1 캐피털 측에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는데 이를 둔 분석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호랑이 손자로 불리우며 월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자 천재 데니엘 순드하임이 설립한 헤드펀드 D1 캐피탈 파트너스에서 몇몇 우량주 종목을 정리하고 2025년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주식을 새롭게 편입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이 AI, 에너지, 금융,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까지 포함된 중요한 시그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 3개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주를 정리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초점을 좀 바꾸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D1 캐피털뿐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같은 소비재 중심의 매도가 확인되었다. 점, 지금 시장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포인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수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 주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3M이라던가 엠로빈과 같은 기업들을 담아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AI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크게 늘리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해 보이는데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확신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그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